안녕하십니까. 문학평론을 제가 몇 년 만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중간에 한 적이 또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사평역에서 이걸 했었죠. 근데 이제 사평역에서는, 시작은 영혼의 무게 21g을 재려고 했던 그 실험, 물론 실패했죠. 그래서 시작해서 신경과학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철학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 사건에 대한, 근데 뭐 물론 그 작품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가긴 했었지만은, 근데 오늘은 김시습 선생의 만복사저포기, 이거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이것해야 유불도 이 정도 자연과학으로까지는 그렇게 안 넘어갈 거니까는 자연과학은 따로 찍고 있으니까. 자, 제가 이제 막 투병일지라든지 이런 데 가끔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두 쌍의 별이 탁 반짝이는 그 순간, 이런 거를 포착을, 와, 그 시기에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각각 그 스타일 같은 게 시기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김시습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양대군, 용의 눈물,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소설이라 할 만한 게 없던 시기인데 소설을 쓰셨어요. 그런 분이 천재죠, 천재. 이런 야사로 남아있는 거 봐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추중했다고 하시죠.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한문으로 읽기는 어렵고, 사실 이제 번역된 그걸로 우리 학교 때 그 아마 문학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생규장전이라든지 오늘 할 만복사저포기, 이런 것들은 문학 교과서에 뭐 일부가 됐건, 그러면 이제 뭐 찾아서 읽어보면 되죠. 근데 그 한문으로 읽을 수 있는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도 못 읽습니다, 한문으로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저도 가끔 쓰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 이거를 그냥 표현이 좋다가 아니라, 이 어떤 그 찰나를 포착해낸 그게 굉장히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떤 진짜 통찰력이라든지. 근데 만복사저포기 역시도 보면은 이런 뭔가 포착해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깊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그거 이제 막 학창 시절에 그런 거를 읽을 때도 재밌게 읽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읽고 막 하는데, 더 이제 깊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경까지 이제 생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 신숙주가 딱 이제 행차를 딱 하고 있는데 마주쳤어. 완전 그 야인이죠, 야인. 그러나 유불도를 다 뭐 그때 당시에 분들은 고려, 조선 뭐 그리고 뭐 그 고대부터 해서 유불도 다 그냥 통달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지식인 중에서. 현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만은 고려나 조선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다 통달한 분이야.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스님이었어. 근데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야. 이 옛 친구죠. 예. 보자마자 야이놈 새끼야 하면서 막 응? 하니까는 신숙주가 못 본 척 하고 갔다는 거야. 그 얘기 아시죠? 유명한 얘기. 그리고 그 사육신 이런 그런 수습 같은 것도 이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저기를 다 하고, 한명회라든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데서 이제 한명회 나오잖아요. 근데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우리나라의 소설다운 첫 소설을 썼는데 너무나 수작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어떻게 그때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예, 마치 현대 소설을 진짜 가스물에 그 이제 김승욱 선생이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한 것처럼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일단 줄거리는 아시죠? 양생이라고 하는 그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버려진 그 사람이 김시습처럼 버려진 사람이죠. 거기에 정말 애절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 뭐, 대중가요의 사랑과 이별 노래가 많듯이 그런 것들도 완전 깊이 있게 잡아내는데, 그 밖에도 볼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버려진 처지입니다. 김시습 선생이 그랬듯이. 그래서 만복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는데, 또 거의 김시습 선생 비슷하죠? 김시습 선생도 절에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물론 유불도를 뭐 다 자유자재지만, 그리고 이 소설 전체적인 거가 불교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불교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소설이 이 작가가 지향하고 있는 바의 깊이가 정말 구석구석 안 다루는 데가 없을 뿐더러 어떤 방향성까지도 굉장히 드높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냐면 만복사에서 이게 이 버려진 사람이 이제 이 처량한 요 사람이 이제 한 번은 부처 선생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처지고 이 고아하고 이렇게 버려져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아리따운 배필을 원한다. 나하고 한번 그 주사위 놀이를 한번 해서 해달라. 이제 그걸 이제 또 소원을 이제 그걸 빈 거야. 그 이제 맞죠. 만복사 저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주사위 놀이 뭐 이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얘기가 됐어.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야바이가 들어가지. 뭐냐면은 자기 차례에 탁 던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 한 중간 정도로 하자. 3이 나왔어, 3이. 근데 이 다음엔 부처 선생이 던져야 되는데 부처 선생이 던질 수가 없잖아. 그냥 상으로만 있지 거기에. 그러니까는 양생이 던집니다. 네, 탁 2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그 저포 거기에서 이깁니다. 이겨서 이기고 나니까 참 부처 선생님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니 뭐 소원 빌고 하면 이제 또 들어줘야 되니까는 또 저포놀이에서 이제 이겼어 양생이. 그래서 16살에 아리따운 막 선녀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 연령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16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이게 좀 관계가. 중학생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게 아니죠. 굉장히 아름답고 막 그런 왔는데 와가지고 그래 막 숨었지. 그 법당 그 밑에 이제 뭐 어디로 이제 숨은 거야. 숨어서 봤더니만은 자기하고 똑같은 어떤 그 소원을 밀고 있어. 그래서 이 배필을 내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한데 배필을 이제 구한다, 이 얘기를 딱 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세조 뭐 이런 그런 시기이지만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왜구는 계속 있었어요. 왜구는 우리나라부터 해서 이 그때 당시 그 명나라죠. 조선이랑 그 명나라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보니까 요 해안 이쪽으로 왜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어떤 이 해적들과 결연된 무리들이 이제 다 왜구라고 불렸으니까 이 왜에 그거랑 결연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왜구가 많이 침입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이 이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막 은장도 그런 거 막 가지고 있었다네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여튼 억울하게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알뜰마뜻한 얘기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거야. 근데 그때 이게 딱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딱 이제 마주치게 된 거야. 딱 걸렸어. 여기 숨어 있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잘 응대를 해. 그래서 내가 뭐 이러이러한데 배필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내가 지금 소원 빈 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대와 함께 둘이서 이렇게 또 좋은 그런 시간이 있어. 근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 왜구가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하면서 막 알고 보니까는 귀신이었던 거야. 왜구가 쳐들어와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사륙, 약탈, 강간, 이게 이 인류의 역사상 늘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을 했지만 부모가 이 수습을 제대로 안 해준 모양이야. 그래서 그 원혼이 이 부처님에게, 그때는 이제 그 고려의 종교가 뭐 사실 불교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종교 뭐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런 신심으로 이제 그 억울함 이거를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싹 수습을 해준다. 이게 이생규자전에서도 이제 그 또 이런 그 되는 요소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해.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사실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이제 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늘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거 읽을 때도 이제 그런 게 되게 슬프더라고.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더 어떤 그 어떻게도 닿을 수 없는 어떤 그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아주 천재의 그 이런 상상력과 필력과 그리고 또 삶에 대한 통찰, 세상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 그려내. 이제 갔어. 가고 나면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그 뒤는 모른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잠깐 이 여인이 잠깐 등장을 해서 목소리로 얘기를 해줍니다. 더는 나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막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참 인간의 그 아프고 또 아름다운 그 순간들이고 또 사건이고 하죠. 그런 그 감성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뭐 느껴본 적이 예전에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그리움. 막 김범수가 노래했던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런 그런 그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사랑을 받지. 어떤 보편적인 그게 있단 말이야. 보편적이면서도 가볍지 않은 깊은. 근데 이제 그런 그리움에 이제 하나 얘기를 해주는 게 내가 지금 사실은 환생을 해 있는 상태인데 남자로 환생을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지 말고, 응?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바로 이 점 때문에, 나 지금 사실 그 교과서의 그 참고서의 설명 이런 부분은 사실 그때도 잘 안 읽었기 때문에 그냥 소설만 읽고, 근데 그게 불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도 되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치 불교적 세계관이지 윤회를 하라는 거 아니야. 그만 그리워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있고 나서 이제 이 생에서 더 이상의 인연도 만들지 않고 지리산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의미를 남기고 그리고 뭐 다시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 뒤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가 뭐 예를 들면 뭐 극락이 됐건 천국이 됐건 그 어떤 거라고 해도 여기에서의 삶이 에 의한 것이 뭐 이거랑 무관하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런 버려졌던 이 둘 다 사실 그런 처지죠. 그리고 김시숙 선생의 처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속에서도 되게 애절한 그걸 그려내. 근데 그 마지막에 그걸 극복해내는 어떤 방식이 불교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김시습 선생이 삶 속에서 느꼈을 만한, 김시습 선생이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시습 선생이 실제로 승려였느냐 아니냐 이거가 마치 성우 경호 선사가 승려였느냐 아니냐 이거랑 비슷할 정도로, 경호 선생은 우리나라 선맥을 다시 일으킨 분이십니다. 제가 조금 비판적인 얘기도 뭐 많이 했고 하지만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유불도 뭐 다 꿰투는 분이시고, 나중에는 훈장 선생님, 시골에서 만주 쪽에서 훈장 선생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만주가 아니라 이북 쪽인가? 거기에서 훈장 선생님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교적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의 깊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 사건들, 두 쌍의 별이 마주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고달픔과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을 저버린 김시습의 자화상. 근데 거기에서 뭐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도리만 이렇게 하고, 친구 만나면 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좋은 그 글들은 남겼네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김시수 선생도 그렇고 성우 경호 선사도 그렇고 후반부에 남긴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기장, 식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글프고 막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근데 다 한 분은 선맥을 이은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려의 충신이죠.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땐 역적이고. 근데 이 분들이 후반부에 쓰는 글들을 보면은 이거 내가 너무 괴로웠던 인생이고 마지막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차라리 자신이 수습해줬던 이런 그 성산문이라든지 이런 그 분들만 못한 어떤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구구절절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경호선사도 일찍 그렇게 깨쳤는데도 불구하고 후반부에는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서글픔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글들을 쓰시고,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다시 한번 이먹고 이걸로 끝나는 그걸로 이제 열반송을 지으셨지만, 근데 이분도 이제 불도에 아주 깊이 이렇게 이해가 있으신 분인데 윤회를 벗어나는 더 높은 이 지향점으로 이 인생에 쓰라렸던 외롭고 쓰라리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빛났던 순간들마저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걸 또 넘어서는 또 다른 방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소설에 들어간 거죠. 마지막 결론의 지리산에서 이제 종적을 감춘 이게
실제로는 꼭 불교적일 필요도 없어. 그 있는 그대로를 남겨놓고, 그걸 그대로 다치지 않게 남겨놓을 수 있는 거야말로 이제 그 의미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어떤 단계, 그게 윤회를 벗어나는 단계가 됐건 아니면은 뭐가 됐건 둘이서 같이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지 않거든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윤회를 벗어납시다 이렇게 끝나요. 환생도 여자로 하지 않고 남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숙 선생의 이런 이 정신세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캐치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캐치하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자신의 그 신념,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살면서 괴로웠고 죽음으로 맞섰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괴로웠고 외로웠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었고, 그러나 이 살면서 부닥쳤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메타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인식을 하고 소화를 해서 자신의 삶의 이 방향성을 두느냐, 그런 흔적이 남은 게 바로 김시습 선생이 역사서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과 직접 남긴 작품들이겠죠. 만복사 저포기 역시도 그런 작품의 하나겠죠. 문학 작품 평론은 제가 하여튼 한 3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노동을 해야지라는 압박감보다는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지만 나가지고 이게 이과 쪽 다룬 다음에 문과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나 봐. 이게 사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삶에서의 실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깊이를 가진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시습 선생의 만복사 저포기 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